오케이, 그러면 선성 측 주장 먼저 시작을 할게요. 선성 측 1번 주장해주세요. 잠시만. 에틸렌에서 발전된 수많은 유기 화합물들은 조합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합성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합성 수지로 적절한 강도와 적절한 무게, 적절한 생산량, 또 적절한 가격으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일상 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석재와 유리, 금속재 같은 그런 도구들은 가공이 힘들고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고 또 가격이 비싸지만 플라스틱 같은 합성 수지는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어서 현대 문명은 그 문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화합물의 개발과 생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상 측의 주장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어가지고 그 합성화물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반대측 반박 있으십니까? 있니? 없어? 그런데 그런 합성 수지들은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요. 그리고 인체에도 좋지 않은데 플라스틱 한 실험의 예시로 플라스틱에 담긴 샴푸로 머리를 감은 한 여성과 그냥 유리병에 담긴 샴푸로 머리를 감은 여성의 생리통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합성수지는 그만큼 지구와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쓰레기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반도에 6배나 되는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모여 만들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이 5,800억 개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2016년 사용된 플라스틱 병은 절반도 채 수거되지 못했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진 셈이죠. 그래서 쓰레기 섬의 90%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의 양이 500만에서 1,300만 톤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바다에 떠다니게 된다면 그게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게 플라스틱이 이게 제일 가벼운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바다를 부유하다가 이제 해류와 이런 자외선과 소금 이런 해가지고 분자 구조가 틀리면 그때서야 바다에 가라앉고 그때도 썩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선을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이로 먹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반박불.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찬성 측도 이견이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대측 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잠깐만. 그 플라스틱이 여러분 잠깐만 좀 찾아야 되거든. 예. 어딨어? 여러분 배석세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배석세포가 생식할 때 입안에서 거칠게 느껴지는 물질인데 배를 먹을 때 이게 이상 환경에서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조직이라고 해요. 농촌진흥청은 배석세포가 함유된 치약을 만들어서 연마 효과를 연구한 바 있는데 그 배석세포가 첨가된 치약이 일반 치약에 비해 2.4배 더 높은 연마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반 치약에는 마이크로비즈라고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 단계부터 엄청나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1차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게 우리 치약이랑 세정제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석세포를 첨가해 만든 피부 각질 제거제는 일반 세정 크림보다 4.6배 더 높은 효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수 효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플라스틱의 개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대체제 같은 것을 찾아보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천연 화합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다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합성 화합물을 다른 천연 화합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천연 화합물이 메꾸지 못하는 것은 합성 화합물이 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플라스틱 쓰레기섬 이야기해도 돼? 그 플라스틱이 썩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는 방안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콘크리트에다가 플라스틱을 섞어서 이제 새로운 콘크리트 재료를 만드는 그런 재활용 방안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콘크리트에 섞은 다음에 이제 감마선을 쬐면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이제 강도도 세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새롭게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를 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면은 합성 화합물,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섬이 이렇게 막 증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제 반대측의 반박 주장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를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양을 줄이자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배출되는 플라스틱이 500만에서 1,300만 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그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일단 이거 주제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받은 메시지 말이 사람들이 합성수지나 이런 거를 우리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더 개발해도 되냐 안 되냐 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한 번 담은 커피 한 번 담은 플라스틱 병을 단 몇 분 만에 다 마시고 그거를 버리는 등 그냥 사람들의 인식 개선 자체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화학 물질들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올바른 사용법을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이 그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양보다 사람들이 인식 개선을 해서 올바른 합성수지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컵을 좀 더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욱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게 잘 실천되지 않으므로 더욱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대인데? 아까 플라스틱이랑 그런 독성 물질들이 환경이랑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피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가 시각처 주도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 위해평가 협의체 구성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정부가 독성이 강하고 노출 수준이 높은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게 2022년까지 평가 대상 물질 총 60전을 선정해가지고 국민 총 노출량을 산출해서 인체에 노출되는 그 안전 기준을 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해도 될까? 그 인체에 노출되는 양이란 게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나 그 플라스틱이 인체에 안 좋은 영향 미친다. 그게 커피에 담겼을 때 그걸 마셨을 때 더 안 좋다. 그런 등의 노출을 의미합니다. 아까 소희가 말했던 방법 같은 그런 다양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또 재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처럼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그 플라스틱 같은 합성 화합물 발전을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편리함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합성 화합물의 개발과 생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주장에 대해, 그러니까 두 반박에 대해서 반박할 반대 말이 꼬이네. 반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 화학 물질은 8만 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합성 화합물로는 유전자 변형으로 생성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고 우리는 제초제를 뿌린 농장에서 자란 젖소의 우유를 마시고 그 계란을 먹고 화학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입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바람성 검사는 겨우 2% 뿐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부터 1976년 이후 정확히 5종의 물질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규제 같은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잘 보였어요. 네. 이들 나가자. 잠깐만. 잠깐만. 그지 같아? 그지 같아. 약간 적 같아. 오케이. 잠깐만. 나 뭐 할라 했지? 그 인체에 노출되는 인체에 노출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반박을 하자면, 너가 얘한테 반박을 하는 거야? 아니 너한테. 응. 나 알았어. 너. 미안. 그 미세 플라스틱의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는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 미세 알갱이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비즈를 말하는 거고, 2차는 이제 그 큰 플라스틱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미세하게 부서진 조각을 말합니다. 물론 크기가 그게 작을수록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고요. 근데 이게 잠깐만 찾아야 되거든.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를 보면, 남해안에서 채취한 굴, 담치, 게, 지렁이 이 4종의 139개체 중 97%의 135개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몇 개의 개체에서는 60개가 넘는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중 말이 꼬여. 미세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단위로 분해되고 쪼개지면 이제 그것은 플랑크톤의 적당한 먹이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유기물과 함께 플라스틱 동체 속으로 잠입하고 소화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이제 장 속에 남아가지고 플랑크톤의 식욕을 감퇴시키며 유기물의 흡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식욕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영양 부족으로 성장과 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생존 기간이 짧아진 플랑크톤의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플랑크톤의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먹이 사슬이 교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또 살아남은 미세 플랑크톤을 또 누가 먹겠어요? 물고기들이 먹겠죠. 그 물고기들을 누가 먹습니까? 저희가 먹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몸 안에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섭취되는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게 물로써 해서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이렇게 타고 올 수 있다는 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섭취를 하는 것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80만 종? 8만 종.
8만 종. 얘 방금 말한 거 추가할 거야. 잠깐만. 8만 종이 넘는 합성 화합물을 이미 만들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더 발전이 필요한가?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먹는 실정인데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합성 화합물을 더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동조하지 않습니다. 방금 유빈이가 한 말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난달 2일 국립환경과학연구원들이 5리터 유리병 3개를 들고 여의도 아파트에 가서 수돗물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수돗물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정수 과정을 거쳤으면 나오지 않아야 할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 집안 아니더라도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몸속에 쌓여있던 미세 플라스틱을 밖으로 내뱉는 경우라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몸에 쌓였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던 게. 여기 대해서 추가 찬성 측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반대측. 그 아까 예원이가 GMO 말한 거 맞죠? 네. 그 그것도 있고. 식품 그거에 대해서 그게 거기서 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GMO의 위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진행위원회에서 유럽연합기금 후원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10년 연구 보고서가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 작물의 주요 관심 사항인 안전성을 입증함은 물론 향후 식량 분야에서 수용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과 유럽연합 내 GMO를 승인하는 최종 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이 보고서 이전에도 보고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현재 40년 가까이 연구 중인데 그래서 몇 세대에 걸쳐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검증이 되었고 인간의 면역 체계 교란이 이 보고서에서 검증이 됐대요.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것도 이 보고서에서 검증이 돼서 GMO는 위해성의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반대측의 근거로 이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GMO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겠죠? 그럼 이제 다음 두 장 갈까요? 아니, 반대측 주장 저쪽에서 할래? 저요? 근데 제가 조사해온 게 유전자 변형 작물인데 제가 아까 반대측에서 나올 만한 걸 다 말해가지고 반대측에서 나올 너 아까 벤젠 누구야? 아 너야? 그냥 할까요? 어떤 거? 저는 GMO 작물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조사했거든요. GMO? 네. 제가 그걸로 착각해가지고 괜찮나요? 근데 합성화 다시 조사해서 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유전자 변형. 소희가 이 합성 화합물이 요즘 환경 오염이나 암과 같은 질병 치료를 해결하는 그런 합성 화합물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합성 화합물이
마냥 합성 화합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제초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초제가 위험한 이유가 그 환경에 뭐 나쁜 영향 미치고 그런 이유가 나이트릴 화합물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분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막 토양에 계속 남아 있고 뭐 농업 폐기물로도 남고 해서 이제 위험을 주는데, 이거를 분해를 하는 코발트 파옥스 종이라는 또 합성 화합물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예시로 합성 화합물이 유해 물질 네, 뭐라 해야지. 네,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에는 이제 우리의 병리적인 목적으로 좋은 플라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해하는 다른 합성화물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추가할게요. 소위 말에 더 추가를 하자면 요즘 치매나 허혈성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전 세계 사망 요인 중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신경세포가 죽는 그런 병인데, 그것을 막는 다기능 합성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단순히 안 좋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에 우리에게 치매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되는 합성화합물도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 추가 주장도 없으시죠? 그럼 반대 측 반박 주장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 플라스틱이 이게 잠깐만. 아까 윤성현 쌤이랑 얘기했더니 윤성현 쌤 말투 옮아가지고 지금 똑같아 지금. 왜? 플라스틱이 와 존나 이질하더라. 미쳤나봐. 플라스틱이 발명된 게 아직 6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 플라스틱을 나 똑같아. 아, 강연하러 오셨슈? 심지어 사투리까지 반영돼. 쉣. 이게 나 PC방 안 가서 그렇다. 아무튼 그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 6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개빡치게 하지 마. 근데 그게 플라스틱 처음에 발명할 때는 이제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과 뭐냐 그 휘어지는 거? 그 뭐라고 하지? 아니 그 말고 잠깐만. 성형의 용이성이 매우 뛰어나서 이제 화학물질을 첨가하면 사람이 요구하는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단가가 저렴해서 소비성이 강하고 여타 금속과 목재에 의존했던 과거의 그 용기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명을 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하신 그 뭐라 그러냐? 이름 뭐야? 뭔 이름? 그거 너가 말한 거 이름. 그 화합물 이름. 아, 화합물 이름. 다기능 합성 화합물. 그렇게 다기능 합성 화합물 지금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아직 부작용 같은 게 검출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봐도 알아챌 수 없는 문제가 많고,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인류에게 부메랑으로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년에 그 돌아온 부메랑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생리대 사건이고, 인간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생리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었고, 두 번째는 살충제, 위생을 생각하면서 뿌렸던 살충제가 달걀에서 다량 함유되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생리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생리대를 생산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그쪽은 이제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이 화합물을 사용을 하지만 얘는 믿어도 되는 그런 괜찮은 생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생리대가 위험한 거는 화합물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에서도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생리대에서 그런 발암물질이 나온 이유가 일부러 그런 벤젠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화합물질을 여러 개 첨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 생리대도 아직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없죠? 다음 주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장 할 사람 반대측. 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보려는데요. 2012년에 우리나라 경북에서 불산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등이 두통, 현기증,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또한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가축들도 이상이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산은 불소와 수소가 결합돼 생긴 화학물로 맹독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한 독극물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산은 LED나 반도체 첨단 제품의 세정 작업, 그다음에 주석, 납 등의 도금 작업 등에 이용됩니다. 또한 이 불산은 살충제나 화학전에 사용되는 신경 독가스 등을 비롯하여 고엽제의 주성분이기로 할 정도로 불산은 매우 맹독성을 가진 치명적인 합성 화합물인데요. 이 불산이 액체나 기체 형태가 인체에 닿거나 흡입되는 경우 피부나 점막 조직을 심하게 부식시키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또한 땅, 식물에게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인체에 부산가스와 불산이 반응하게 되면은 불소 이온으로 변하면서 혈류를 타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드는데요. 이 침전물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는 고칼슘 혈증과 저칼슘 혈증이 나타나고 이게 심하면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위장, 폐,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뼈를 약화시키는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면서까지 불산을 합성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얘는 반박 주장. 반박. 주제기. 나와. 안 나와. 얘는 반박하실 텐덤 측 채널이 있으니까. 없어요? 아니 없어? 네. 아 그래. 알겠어. 바로 한 번쯤 다시 넘어갈게요. 주장할 거 남았어요? 남은 사람. 니 남았어? 간단한 거. 일단 폴리아세틸렌이라고 최초로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발견함으로써 금속을 대체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합성 화합물을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렇게 그 금속을 대체할 대체제를 만듦으로써 자원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 그 장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두 개로 째지네. 우리는 딱 환경이랑 사람에 미친 영향. 너네는 좋은 점. 장점만.
우린 생명과학이 나쁘다. 저는 기술이 좋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건 살짝 단점 조사하고 장점 서로가 좀 반박할 여지가 없거든. 맞아. 솔직히 맞는 말. 팩트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태양광을 이용해서 원하는 광학 이성질체 화합물만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공광합성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해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태양광 이외에 화석 연료 등의 다른 에너지를 넣지 않아도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하므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환경 오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원의 화합성 화합물을 개발을 할 때 자원의 손실이나 이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찬성 측 입장에서는 합성 화합물이 여러 가지 광물에 너는 광물이 아니지. 어쨌든 여러 가지 광물을 대체할 대체제로서 쓰이고 이거는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그 물티슈에 사용된 방부제가 그랑 같은 성분임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약품안전처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 등록된 유해 화학 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이제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 40여 개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mg 경구 섭취로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고 하는 여러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체제로 사용했을 때 이제 그게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지 않던 인간의 뭔가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니소이 오케이 기억났어. 2177건의 독성 물질을 규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더 협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 5월에 EFSA라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마련 중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발전을 위한 도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 단점들도 극복할 만한 합성 화합물이 나올 거라고 예측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할게. 아무도 없네. 말을 안 하네.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로서 인류 전체가 이제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게 석유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화합물 자체는 고분자 화합물인데 이게 태생적으로 높은 흡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물에서도 떠도는 소수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이제 자석처럼 잡아당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수보다 100만 배나 높은 농도의 물질을 축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수에 녹지 않는 소수성 물질을 플라스틱이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 끌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흡착을 시키면은 그 소수성 물질 중에는 이게 우리가 안 좋다고 맨날 들어온 벤젠, 다이옥신, 클로로포름, 이치오에틸렌 등이 있어요. 이거 되게 담배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건데, 미세 플라스틱에서 이제 그런 유해 화학물이 흡착된다면 그게 우리 몸 속에서 이렇게 떠돈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체제들에서 나온 아주 미세한 양의 그런 유해한 그거라도 그거를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흡착하게 된다면 엄청난 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노급의 플라스틱이 그 혈관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네. 운이 좋아서 신장에서 걸러지면 이제 결석처럼 요도 부근을 배회하다가 이렇게 통증을 유발시키고,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혈관에서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요. 또한 혈관에서 이제 아니야. 그다음에 뇌세포를 비롯한 세포 곳곳에 침투해서 환경 호르몬처럼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유해 화합물까지 같이 이렇게 축적돼서 그런 되게 고농도의 합성 화합물이 우리 몸속을 떠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물론 그런 인간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문제점이라던가 또는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친환경적인 화합물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 나온 그 VOC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식물성 잉크라던가 그런 친환경적인 화합물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합성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주장할 사람은 없지? 혹시 있니? 없어? 네. 그래, 그럼 없으면은 여기서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된 주장으로는 이쪽에는 이제 그 합성 플라스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게 인체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산청 측에서는 그 합성 화합물이 다른 그런 재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위주로 그렇게 조사를 했네요.